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이본 슈나드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입니다. 이 책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했다는 문장이 써있는 책이며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10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어떤 회사이고 이본 슈나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이본 슈나드는 전설적인 등반가이고 서퍼이며 환경운동가이자 파타고니아의 설립자 겸 소유자라고 합니다. 책의 1장에서 나오는 역사 파트를 보면 이본 슈나드가 아버지로부터 육체노동에 대한 애정과 물건을 보는 안목, 좋은 도구를 가려내는 눈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등반 등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경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그는 학교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했으며 벌을 받기도 했지만 학교 부적응 아이들과 음악교사였던 로버트 클라임즈, 유클라 대학원생 톰 케이드를 비롯한 몇몇 어른들이 어울려 사냥을 위해 매를 훈련시키던 서던 캘리포니아 팔콘리 클럽을 만들어 매 사냥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낚시도 많이 했으며 낚시꾼으로서의 면모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본 슈나드는 암벽을 올라갈 때 사용하는 피톤이라는 장비를 한번 암벽에 박으면 다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피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초크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르거나 자연을 찾을 때는 그곳에 갔던 흔적을 남기지 말라 라는 문장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이면 장비를 만들고 4월부터 7월에는 요세미티 암벽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여름에는 열기를 피해 와이오밍, 캐나다, 알프스의 높은 산을 찾아다니다가 가을에는 요세미티로 돌아와 11월에 눈이 올 때까지 머무는 식으로 이본 슈나드는 한 해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본 슈나드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북한산 인수봉을 1963년에 등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다시 등반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는 기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본 슈나드는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등반가였으며 서핑을 하는 사람, 카약을 하는 사람, 스키를 타는 사람, 대장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역시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그는 기업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하라 라는 기업가 정신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은 즐거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창의적 경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연한 근무로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하고 한방눈이 올 때는 스키를 타고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일과 놀이와 가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영 방식은 이본 슈나드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몸집이 커지면서 이본 슈나드에게는 자연의 훼손이라는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팔, 아프리카, 폴리네시아 등지에 등반과 서핑, 낚시를 하러 가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연의 경관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도구가 자연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연어와 강 복원을 위한 캠페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반대 캠페인, 알프스를 통과하는 트럭의 과도한 오염에 반대하는 캠페인 등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또 기업 내부로도 1984년부터 폐지를 재활용하고 재생용지를 이용해 카탈로그를 만들었으며 건물에도 재사용 자재를 사용하고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파타고니아는
기업의 상승과 하향 곡선을 계속 그려왔지만 그들의 사명인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을 이용한다와 2019년 바뀐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책의 2장에서는 총 8가지의 파타고니아의 기업 철학이 나옵니다. 제품 디자인 철학, 생산 철학, 유통,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 환경 철학이 나옵니다. 파타고니아 역시 임직원들에게 자율권을 주며 8가지의 철학이 그들의 나침반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 문화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럼 8가지 철학 모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철학입니다. 사업 철학의 초석은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최고의 생산부서, 최고의 일터 등을 만들며 모든 면에서 최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본 슈나드는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해서 최고의 품질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 범주 내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며 그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 질문들을 던져가며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기능은 갖추었는지, 다 기능적인지, 내구성이 있는가, 수선이 가능한가, 디자인이 단순한가, 제품 라인이 단순한가, 혁신인가 발명인가, 글로벌한 디자인인가, 관리와 세탁이 쉬운가, 부가가치를 지니는가, 진짜인가, 아름다운가, 패션을 쫓는 것은 아닌가, 핵심 고객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해악을 끼치지 않고 있는가, 유기농 목화인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원료 생산이 가능한지 독성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파타고니아는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품을 수선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들만의 애프터 서비스와 재료를 만드는 데까지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은 정말 환경을 많이 사랑한다는 이본 슈나드의 신념이 고스란히 파타고니아의 기업에도 묻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산 철학에서는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혁신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거나 새로운 것은 없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본 슈나드 역시 새로운 직물이나 공정을 발견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는 발견을 위해서는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생산자와 디자이너를 포함한 모든 팀들이 함께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업자와 도급업자와도 충분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무역을 중시하며 다른 분야의 회사에서도 배울 점은 배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 철학인데요. 특히 그들은 카탈로그를 발행할 때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발행하며 소매업체에서는 물품의 매장 진열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이 파타고니아의 기업 철학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철학입니다. 이들은 픽션을 만드는 것이 논픽션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 진짜 존재하는 이야기, 그들의 팬과 파타고니아의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이야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인간적인 목소리를 마케팅 철학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대 모델보다는 진짜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진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의 철학이 담긴 글을 쓰며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무 철학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속도로만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만들고 최고의 대기업보다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자제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분수에 맞게 운영하면서 이윤을 냈고 그 이윤은 또 환경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인사 철학입니다. 이본 슈나드가 생각하는 노동은 유용한 동시에 즐거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창의적 욕구와 아름답고 기능적인 등반 도구를 만들겠다는 바람을 만족시키고 돈을 벌어야 하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품 사용자와 만드는 사람의 구분이 없으며 고객의 관심사가 직원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보육원도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고 하는 부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는데요. 근무시간 자유선택 정책의 이름으로 서핑을 하기 좋은 파도가 올 때 그들이 바로 나가서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곱째는 경영 철학인데요. 그들은 복종을 요하지 않고 개인에게 자율과 책임을 주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성장하는 기업들과 같은 문화회사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자와 진짜 리더의 차이를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전략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만드는 리더를 관리자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또 최고의 리더십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파타고니아의 임원들은 언제든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파타고니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철학인데요. 파타고니아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시간이 남을 때 하거나 일과를 마치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 모두가 지구의 건강이 중요한 문제이고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철학에 있는 6가지의 요소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산다, 스스로의 행동을 정화한다, 속죄한다, 시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선을 행한다,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타고니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하자면 기업이 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제품을 바꾸거나 그것을 진열대에서 치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파타고니아는 그것을 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조차 싫어하는 기업들인데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노력하는 모습,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출 1%를 지구세로 내면서 자연환경의 복구를 계속 진행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기업이라면 쉽게 해내지 못할 일을 파타고니아는 하고 있으며 세스 고딘의 리더가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이 작은 운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본 슈나드와 파타고니아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환경을 생각한다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고 분리수거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품을 덜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가끔은 나 혼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환경을 보호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완전 깨끗했던 지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 순 있어도 충분히 살만한 지구를 미래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이본 슈나드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